올해의 키워드가 뭐냐? 네, 메타버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건우입니다. 저희가 맨날 제가 전문가로 출연을 하다가 이제 맨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재미없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간간히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다른 전문가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첫 시간인 테스타 자산관리의 기성화 대표님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성화입니다.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화 대표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투건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물어봤어요. 요새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냐, 올해의 키워드가 뭐냐?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죠. 메타버스. 또 NFT.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올해 키워드를 물어보면 대부분 꼭 들어가는 게 메타버스랑 NFT입니다.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디서 주소는 들어봤어. 근데 정확히 인지는 못해. 근데 저희 채널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그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뭐 요즘 뭐 매체에서나 고객분들 상담하다가도 자주 언급되는 게 메타버스인데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발음 괜찮네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전반적인 요소들이 현실,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생활형 가상세계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모든 생활이 가능한 가상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최근 들어서는 정말 메타버스 테마가 저 아침에도 이제 그 경제방송 이제 갔다 왔는데 사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의 시기긴 했지만 그래도 메타버스랑 NFT가 연초부터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거 안에 또 사실은 세부 섹터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잖아요.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전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뭐 미래가속화 연구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뭐 ASF라는 연구재단인데 여기에서는 메타버스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증강현실 세상입니다. AR이라고 하죠. 보통 이 AR은 2D나 3D 컨텐츠를 실제 하는 현실 세계에다가 같이 겹쳐 보이게끔 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느낌. 뭐 핸드폰이나 뭐 AR 글래스를 썼을 때 책상 위에 어떤 캐릭터가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자비스가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랄까 몰입도를 더 유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거부감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현실은 정말 우리한테 전혀 이 거부감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막상 완벽한 가상세계를 눈앞에 체험했을 때는 약간의 거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 약간 반반 치킨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현실 반, 가상 반 이렇게 섞어 놓는다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그 영화도 있었는데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레디 플레이어 원. 대표적인 가상세계 영화였고 우리 게임 아마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포켓몬고 게임 포켓몬고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로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포켓몬고는 그건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잡으러 가요? 정말 잡으러 갑니다. 뭐 신촌에 뭐 포켓몬이 출몰을 했다. 그러면 차 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신촌을 가서 그렇죠. 한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별로 이 AR, VR이 사실은 제가 경험치가 없어서 이게 정말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까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VFX라고 요새는 현실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화에서 이제 현실감이 최대한 있게 만드는 효과. 근데 그 뭐였죠?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 그렇습니다. 거기 정말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제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또 한 3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가 이제 라이플로깅 세계인데요.
개념인데요. 라이프 로깅. 대표님한테도 익숙할 거고 저한테도 익숙한 개념인데 네. 다들 SNS 활용하시죠? 하죠. 인스타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죠. 페이스북이 됐든 트위터가 됐든 이런 SNS 세계를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일상의 삶이나 어떤 내 어떤 일이나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텍스트 아니면 뭐 사진, 뭐 사운드로 한번 가공을 거쳐서 네네. 가상의 SNS 세계에 올리고 또 어떤 유저들의 반응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페이스북이 그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또 구현하지 않을까? 아, 기대가 돼요.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네, 아마 그게 여기에 라이프 로깅에 가장 맞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메타지 않나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또 다른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이제 거울 세계인데요. 이제 미러월드라 해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구글 어스가 있습니다. 있죠. 네, 뭐 드라이한 정보를 이제 전 세계 위성을 모아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뭐 5분 전에 소식을 그냥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든지 위성과 위도만 입력을 하면,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울 세계는 조금 더 이 정보적으로 확장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민 어플 켜보시면 이제 라이더 분들이 실시간 보이죠. 그렇죠.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가 또 보이고 네. 주변에 맛집들도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 맵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 뭐 야놀자라든지 뭐 여기 어때 어플을 쓰셔봐도 제가 설정해 놓은 환경에 맞게끔 맞아요. 뭐 주변 숙박업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거울 세계입니다. 미러월드. 네.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가상세계 VR인데요. 네. 뭐 현실과 유사하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 대안적 세계를 보여주는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한테도 익숙하실 텐데요. 물론 대표님과 저는 게임을 자주 하지 않았으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보통 지금까지 해왔던 게임들이 다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카트라이더가 됐든 롤이 됐든 배틀그라운드가 됐든. 그렇지. 그거에 몰입해서 저도 그렇죠. 20대 때 저희 카트라이더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사람들 다 보면 시발에서 보면 네. 다들 같이 움직입니다. 네. 아, 그렇죠. 몰입을 해가지고. 네. 그 네. 손가락 뭐 무슨 손가락 색이잖아요. 뭐 같이 하면서 네. 네, 같이 하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은 있지만 사실은 그 각각의 모든 유형을 다 각각의 기업들이 네. 포함을 하면 좋겠지만 네. 그 저희가 아까 뭐 예를 들면 라이프 로깅 얘기할 때 메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각각의 본인들한테 맞는 유형들을 선택을 해서 네. 그쪽으로 개발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산업이 또 유형도 네 가지지만 여러 가지 산업과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구조. 크게 이것도 네 가지로 한번 구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네. 4등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을 또 여기서 갑자기. 예. 다음엔 1등 할 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산업의 구조도 좀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 네.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프라. 인프라 네. 중요하죠. 그렇죠. 뭐 데이터가 됐든지 반도체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위에 당연히 플랫폼이 세워질 올라가야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고 집 지어놨으니까 이제 그 안에 인테리어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네네. 뭐 다 예쁘게 지어놓고 다 입주도 받았는데 이걸 소비하고 즐길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기계. 아하.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인프라, 플랫폼, 컨텐츠, 컨텐츠? 기기가 메타버스 산업의 수혜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인프라에서 특정한 뭐 기업들 예. 네,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인프라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3D 엔진이라든지 필요하죠. 네,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반도체, 또 뭐가 있을까요? 5G, 6G, 이 통신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원활한 통신도 되고 네. 많은 양의 방대한 데이터. 왜냐면 2D, 3D에 비해서는 네. 정말 XR, VR을 모두 구현을 하려면 네. 정말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메타버스는 구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구현은 됐어.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인프라와 플랫폼은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는 저희가 이제 아는 또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네이버.
네, 그래서 플랫폼 관련 기업들도 몇 개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는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네이버 Z가 만든 제페토가 있을 거고 이제 두 번째 미국 기업을 뽑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로블록스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블록스는 주로 이제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세계고 이제 제페토는 이제 경제 활동과 사회 문화 활동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심지어 이제 대기업들이 제페토로 그 사내에 뭐라고 해야 되죠? 신입생 환영회요. 신입생이 아니지 신입 환영회.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진행하기도 하고 조금 대학도 마찬가지로 OT 신입생 환영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마 이 안에 인프라와 플랫폼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또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겠지. 맞습니다. 이때 나오는 또 기업들이 또 많죠. 컨텐츠 기업 글쎄요. 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그게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의류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라든지 금융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다양한 기업이 아마 컨텐츠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메타버스에서 주목받고 있는 컨텐츠는 아무래도 이 팬덤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 최근에 트래비스 스캇 래퍼의 콘서트가 이 포트나이트라는 샌드박스 게임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또 그리고 BTS 콘서트도 이제 다이너마이트 그죠? 제가 BTS 멤버들을 아직 잘 모릅니다. 말 잘 나오네. 그렇죠. 하지만 뭐 대표님이나 저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직접 다 알지는 않아도 팬덤으로 따지면 저희는 그걸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분석만 한다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TS 분들이 콘서트를 또 포트나이트 안에서 열었었고 제페토 안에서는 이 누구죠? 블핑. 블랙핑크의 팬 사인회 5천만 명 모였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블핑 또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손가락 안에 듭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이돌 쪽에 굉장히 약하다는 저도 모르지만 BTS보다 블핑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니, 5천만 명이 왔다는데 이게 실제 팬 사인회였으면 사인이 불가능했을 것 같고 불가능한데 여기니까 가능한 거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이제 이걸 또 구현하는 이번에 이제 CES 2022에서도 보면은 XR, VR 기계들 조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애플 글라스 뭐 이런 얘기, 구글 글라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이 기계들이 아마 올해 내년에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성황리에 종료가 됐는데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하는 게 CES 2022인데 또 반대로 코로나 확진자도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 CES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또 자동차들이 많이 소개를 된 거 좀 특징적으로 보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이번에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원래 이제 가전제품 원래 박람회인데 그냥 IT 박람회로 조금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가 사실은 요즘에는 그 내연기관이 아니고 그냥 큰 IT 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그러지 않았나. 맞습니다. CES에서 나왔던 어떤 제가 좀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을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퀄컴이라는 기업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퀄컴이 CDMA의 원천 기술 보유 기업이잖아요. CDMA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통신을 할 때는 주파수만 써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CDMA는 이제 확산대역 기술이라 해가지고 시간과 주파수를 같이 공유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용성도 10배 이상 높고 이 통신 어떤 통화 품질도 훨씬 좋기 때문에 현재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이 퀄컴의 이 CDMA 기술을 쓰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쓰죠. 맞습니다. 그 로열티 또한 상당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CES에서 이 CES CEO분이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입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여기 CEO분이랑 이제 SK 스퀘어의 우리 박정호 부회장님이 두 분이서 만나셨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한번 손을 맞습니다. 한번 잡아보자. 실제로 손을 잡았고요. SK 하이닉스 측과는 퀄컴과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네. 같이 해보기로 약속을 했고 SK텔레콤과는 5G와 ICT 사업을 퀄컴과 같이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 정말 많은 반도체 소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를 얘기할 때 네. 패키징을 얘기해요. 아, 그래요? 전공정, 후공정보다는 이걸 네. 어떻게 조합을 해서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느냐. 네.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조금 협업이 되지 이거죠.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다른 데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전문가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올해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당연히 이슈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하겠지만 네. 저는 게임이랑 네. NFT가 결합이 돼서 네. 아마 올해가 각축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그거에 결합이 대해서 또 어떻게? 그 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아주 폭발적인 경제 활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의 어떤 변동성이나 실제 화폐로 바꿀 때는 뭐 환율 가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는데요. 사실 NFT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제 논 펀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네. 대체 불가능한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훨씬 뭐 컨텐츠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든지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안에서도 사실 올해 게임주들이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네. 뭐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네. NFT 기반의 게임을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는 사실은 게임이라는 게 돈을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엔터도 돈을 쓰는 거였는데 그렇죠. NFT가 접목이 되다 보면 네. 저희가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안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코인의 시작이 NFT다. 그렇습니다. 네, 해서 저는 사실은 이쪽에 조금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대표님은 이쪽에 또 관심 있는 기업 있으십니까? 컴투스랑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메타버스와 이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맞아요. 발표한 기사를 최근에 봤어요. 그래서 엄청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의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또 코인원 지분을 또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죠, 경영권을 이미. 예, 확보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귀추가 주목되는 행위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원래 게임을 자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게임사들을 게임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저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유저로서 생활형 가상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조금 많이 연구를 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블록스가 저는 조금 와닿는 게 네.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유저가 그 안에서 본인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만약에 NFT가 뭐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게임 회사에 다니지 않고 네. 내가 굳이 이걸 직접 게임을 만들지 않더라도 네. 이걸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네. 조금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그 NFT를 그냥 하는 것보다도 방금 전에 이제 코인원 얘기를 하셨지만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지분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두나무가 한때 또 정말 이슈가 많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저희 얘기하는 네. 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들을 거래하는 그 거래소가 네. 어마어마한 황금하늘을 낳는 거위라는 거위다. 거를 이제 안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 이 NFT 거래소가 또 필요할 건데 그렇죠. 저는 게임사가 그거를 사실은 제일 먼저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컴투스 홀딩스나 네. 게임즈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뒤를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네. 재밌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희들이나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런 흐름들을 조금 안다라고 하면 네. 재밌는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합니다. 네, 라고 네. 저는 이제 저도 생각을 그 하고 부분을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에 저희가 이제 뭐 유형도 얘기를 했고 네. 그 안에 섹터들도 네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했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얘기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실은 내가 그 모든 기업을 다 살 수는 없어. 맞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한 기업만 꼽아야 되나요?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리포트 예. 상에서도 보면 탑픽이 있고요. 네. 서드가 있거든요. 네. 세컨 서드. 네. 저는 세컨 서드 싫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탑픽 그러면 뭐, 하나만 꼽자. 네, 네. 뭐 뭐 있을까요? 제가 소개드릴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뭐 네다섯 개 적어오긴 했습니다만 나 필요 없어. 하나. 알겠습니다. 하나를 꼽자면 네. 저는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유니티. 꼽고 싶습니다. 네. 이유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뉴욕의 거래소에 현재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 구 페이스북 현 메타죠. 네, 마크 저커버그가 언급을 했던 메타버스 수혜주라는 워딩을 썼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ETF들 많이 네. 출시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ETF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네. 그 중에 미래에셋의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가 12월 22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네. 지금 15 영업일 만에 순자산 2천억 원. 많이 쏠렸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많이 그 쏠렸습니다. 저희 한국 투자자분들의 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네, 뜨겁죠. 그만큼 굉장히 뜨겁다고 생각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이 ETF 안에 들어가 유니티가 있다? 맞습니다. 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라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뭐 이 주도주라는 거는 바뀌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저희 예상을 항상 벗어날 때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 예, 여러 가지 예. 자금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좀 네.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네. 시장 점유율도 높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5%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처음 저희랑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엄청 떨렸는데요. 그래도 에이 뭐 잘하시면서 떨고계십니다. 길 대표님께서 잘 네.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셔가지고 네. 다음 주에 불러주실 거죠? 네, 다음번에 제가 또 원래 바쁘세요. 아닙니다. 바쁘신데 네. 제가 또 어렵게 해가지고 오늘 네. 또 끝나고 바로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신데 네. 제가 불러드려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제 편한 시간에 아, 그랬나요? 네, 하긴 네네. 했는데 네. 다음번에 또 해서 네. 재밌는 이야기로. 네. 저는 이제 조금 그래도 목소리는 이렇지만 좀 하이톤을 좋아하고 네. 좀 진중하게 하시고 이러면 네. 또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나름 한번 생각을 한번 네. 해봅니다. 저도 저한테 어울리는 톤이 아직 모르니까요. 다음 주엔 좀 하이톤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유, 저는 뭐 네. 저는 그냥 이 평상시 말투라서. 아, 워낙 네, 방송 경험이 많으셔서 아니 아닙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밌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네.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더 좋고 더 네. 조금 재밌는 내용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